아닙니다. 양자간 정상회담은 미중 패권 전쟁의 절정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진 커밍스는 두 정상 간의 만남은 미중 경제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단판 승부이자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다시 짜기 위한 첫 번째 거대한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 북한 문제 역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향후 트럼프 전략의 최종 전장은 한반도가 될 것이며 이제 그 거대한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전략과 관련 커밍스가 장문의 분석을 올렸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문장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먼저 중국과 실용적 거래를 통해서 손발을 맞춘 뒤 북한 문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한국, 즉 이재명 정부는 킬웹, 관세, 방위비라는 다층적 압박 구조로 철저히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중국 영향권에서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냉전식 평화를 만들면서 동시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커밍스는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할 핵심은 이란과의 전략적 연계를 축소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트럼프는 대중 관세의 대폭이나 일부 기술 수출 규제 완화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에 필요한 제한적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진핑에게도 뭔가 명분을 쥐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트럼프의 구상은 단순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정한 수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미국이 북한과 정면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안보 완충지대이며 미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인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시진핑에 요구하는 것도 중국의 완전한 항복이나 북한 포기 선언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중국이 적극적으로는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끌어내려는 것은 공개적인 양보가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묵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1년 동안 중국을 다방면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지탱해온 주변 축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무력화시켰고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각국 정상들과 직접 거래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이 이들 국가에 다시 손을 뻗기 어렵도록 중간 차단선을 형성한 것입니다. 수출과 원유, 에너지, 화폐, 디지털 인프라 등 중국이 세계 패권을 확장하는 데 활용해온 핵심 축들을 하나씩 관리하고 정리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정면에서 한 번에 꺾기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중국이 의존해온 주변 통로와 우회로를 하나씩 좁혀가면서 중국의 외곽 영향권을 줄이는 일종의 전략적 가지치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해왔다면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전략은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며 동시에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기도 합니다. 북한이라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상대하려면 먼저 북한 뒤에서 있는 중국의 개입 여지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단순히 무역 합의를 위한 일정이 아니라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북한 문제의 외곽을 정리하고 그 다음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자신의 직접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회담은 미중 경제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협상장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문제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무대는 결국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의 북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매년 발행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핵심 위협으로 명시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금년 이번 국방전략 보고서에는 처음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대폭 축소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더 이상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공식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의 북한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포기하고 대신 협상을 통해서 핵을 동결시키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부분적으로 미국과 우방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한국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완전 비핵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은 북한을 관리된 공존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며칠 전 드러난 북한 헌법에서도 통일조항을 삭제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커밍스의 분석입니다. 커밍스는 트럼프의 북한 접근은 평화협정 또는 종전선언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핵은 완전 폐기가 아니라 동결, 그리고 미국의 제한적 사찰 및 공동관리 수준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택적 제재 완화와 경제교류를 허용하면서 특별경제구역 투자와 미북 무역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김정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중국의 쥐고 흔드는 행태를 매우 싫어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점은 이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봤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사후 세대 교체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경제 안정과 체제 안전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딸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는 장기적으로 김주애 체제의 안정과 생존을 보장받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생존이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경우 그 체제가 외부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중국에만 의존하는 방식보다 미국과 제한적 관계를 맺고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는 길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핵은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 경제는 키워주고 국가로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 북한이 상당 부분 응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사실상 인정해주는 조건 아래 미국과 북한이 부분적 교류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 정치권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한국의 친북 내지 반미 정치 세력은 설 자리가 크게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절대적 위협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직접 거래하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방의 제한적 통로를 찾으려 한다면 한국 좌파 진영의 전통적 대북 담론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이재명 정부와도 결코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제한적 관계 개선에 들어가고 미국이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한국 내 친북 세력의 존재 명분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하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상과 경제 성장의 통로를 얻으려는 순간 한국의 친북 반미 정치 세력은 오히려 북한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한국의 좌파 정권은 더 이상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한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 한국, 북한이 제한적 경제교류와 안보조율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가 바라는 한반도 재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한국 내 반미 친북 세력을 굳이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정을 맺는 순간 이들이 수십 년 동안 기대해온 반미 친북의 정치적 명분은 뿌리쳐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적대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한국 내 반미 세력은 스스로 쓸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커밍스의 분석이 치밀한 것인지 실제 미국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국내 친북 좌파 세력들에게 일대 혼란을 빚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정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커밍스는
따라서 트럼프가 이번에 시진핑과 협상하려는 이유도 단순히 무역 합의나 관세 조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더 깊은 목적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줄이고 북한 문제를 미국의 직접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서 분리해 나가는 데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들립니다. 결국 트럼프의 장기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한반도를 분리해내고 북한을 미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제한적 개방체제로 끌어내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내 친북 반미 세력의 구조적 명분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커밍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당근을 주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친중 균형 외교를 명분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구조적 지속적 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한국을 미국 방위 네트워크에 묶어놓는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킬웹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킬웹은 동맹국이 보유한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 영역의 모든 센서 그리고 지휘 통제 시스템, 무기 플랫폼을 하나의 거대한 실시간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Any sensor can cue any shooter, 즉 어느 센서든 어떤 사격수단이든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체계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정보 수집, 지휘 통계, 타격 능력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킬웹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레이더, 드론, 미사일 등 모든 센서가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영향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최종 보험이자 사실상의 군사적 통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 및 재정 압박이 병행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관세로 통제하고 방위비를 GDP의 4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정액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삼성, 현대차 등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직접 상대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최소한의 거래만 하는 것으로 정치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이재명 정부에는 압박 강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북한과 미국의 계획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친미 성향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관세와 방위비 압박을 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밍스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는 북한은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떼어내어 미국이 관리 가능한 평화 상태로 만들고 한국은 킬웹, 관세, 방위비라는 삼중 압박 구조 안에 묶어서 중국 영향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조정이 아니라 한반도 내 정치, 안보 지형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거래와 체제 보장의 카드로 협상장에 끌어내고 한국은 군사, 경제, 재정 압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제한시키자는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은 협상의 대상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한국은 감사와 통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당근을 주고 한국에는 족쇄를 채우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 구도는 오히려 한국에게 엄청난 전략적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떼어내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질서 안으로 재편하려는 순간 한국은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과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기회는 축복이 아니라 압박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함께 판을 짜는 핵심 동맹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 할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트럼프는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역사적 레거시를 챙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은 한층 강화됩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안보 딜레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